김정부와 이 부대가 함께하는 정부 비공식 통일톡 광화문 필통. 와. 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적십자 회담이 있었고 오랜만에 이산가족의 그 수건을 풀어줄 수 있는 적십자 회담에 참가하셨던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김병대 국장님 소개합니다. 예, 저는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고 김병대입니다. 94년도에 통일부에 입부해가지고 쭉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적십자 회담 금강산에서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풀계자단과 함께 같이 가서 국장님께서 수석 대표 옆에서 대표로서 맹활약하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24년 근무하셨다가 회담 잘 하세요? 어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적십자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하는 회담이어서 특별히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니만큼 열심히 하고자 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십자 회담 합의 이후에 금강산 상봉행사장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단장으로서 금강산에 시설 점검하러 다녀오셨었잖아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저희 정부 관계자와 기술자들 한 20명 정도가 금강산에 있는 상봉 행사 시설 그리고 부대 시설을 시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둘러봤더니 전반적으로 2015년 10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이후에 3년이나 지나가지고 3년간 방치된 상황에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개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산가족 면에서만 보신 거예요? 딴 데는 안 아니요, 가봤어요? 면에서도 봤고요. 이제 이산가족 분들께서 묵게 될 숙소,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그런데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될 온정각 서관 그런 데도 봤고요. 또 전기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전항에 있는 발전소 등도 둘러봤습니다. 제가 금강산에만 30번도 더 갔어요.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에는 3번인가 4번인가 몇 개 못 가고요. 금강산 밑에서 그 온정리 거기서 이제 남북 어떤 회담 민간 행사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막 갔었는데 아무튼 그 모습이 말씀하시니까 다 상상이 다 떠오르는데 이제 언제 하기로 됐나요? 상봉 행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8.15 개기하기로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8.15 직후에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산가족 실태가 어떤가요? 왕년에 한 12만 명까지도 우리 이산가족 그 통합 시스템에 등록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절반 수준 계시나요? 예, 현재 총 신청하신 분들이 13만 명을 넘어섰고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5만 7천여 분, 돌아가신 분이 7만 5천여 분 됩니다. 생존자들 중에서 80대 이상이 몇 %를? 63%입니다.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 추세는 더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족들을 만나셔야 될 텐데요. 네. 한 번이라도 보셔야 될 텐데요. 예.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고 또 그 중에서 또 국장님 보시기에 가장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이런 것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00년 이후로 20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상봉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7차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20번 그리고 7번의 이제 상봉을 통해서 23,500분 정도와 가족분들이 이제 만나셨고요. 사연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25,500분, 그러니까 모든 사연들이 다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20차 상봉 행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보면 바로 결혼한 직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져서 헤어졌다가 만난 부부의 그 경우가 있었고요. 태중에 있는 아들을 헤어졌다가 환갑이 지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100명씩 만났다가는 어느 세월에 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 대책, 근본적 해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72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본회담 때 적십자 회담 5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랄까, 자유 왕래 상봉, 그다음에 자유로운 서신 교환 등을 합의한 바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월 22일 날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도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협의하고 우리가 제기한 사항들이 공동 보도문에도 박혀서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뭐 이번에는 아쉽게도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회담을 통해서 북측에 제기를 하고 조만간에 빨리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보통 이제 생사확인 의뢰서를 그 2배수 좀 교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남측에 그 생사확인 의뢰자 수를 200명으로 했을 때 100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서 저희가 250분을 생사확인 의뢰를 최근에 3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250명을 생사확인 의뢰를 하고 있고 북에서는 200명 생사확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사확인 의뢰를 서로 한 걸 토대로 해서 양측에 있는 이제 이산가족 분들 찾아서 회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회보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이산가족 이렇게 확인하는 걸 뭐라고 했죠? 확인하는 게 북쪽에서는 조금 어렵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요. 시스템화 되어 있거나 교통이 뭐 우리처럼 좋지는 않으니까요. 북으로서는 이제 그 이산가족 찾기가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또는 지금까지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싶으면은 그럼 지금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앞으로 상봉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만나실 지금 수 있게. 신청을 하면은 늦게 신청을 했지만은 이분들도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하고 똑같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첨해가지고 북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20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1월 달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봉 행사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시니까 기대감이 들어서 상반기에만 1000여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현안들 지금 우리가 볼 때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필요한 거고 사회문화 교류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김빈대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의 실태가 우리 김병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점점 더 고령화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병대 국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화문 필통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